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5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2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코인들이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채널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그냥 사실 할 게 없어서 쉬었고요. 오늘도 사실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몸도 좀 안 좋아서 목이 좀 잠겨가지고 그래도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솔라나 지금 FTX 사태 때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코인 중에 하나가 솔라나라서 솔라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밀고 있었던 폴리곤,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이제 관심이 많았던 위믹스, 이렇게 세 개 코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 코인들이 좋아서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향후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뭐 지금 이거를 사고 말고 아니면 투자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저는 코인 말고 주식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인이 지금 별로 안 좋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런 사태가 뭐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사태가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상승하는 시간이 올 텐데, 그때까지 견디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을 같이 잘 견딜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앞으로는 좀 더 안 좋아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냥 코인에 대해서 좀 잊고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지면 제가 또 계속 방송하니까 저도 계속 방송을 하고 싶은데,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서 방송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항상 보는 시황부터 볼게요. 시황 보면 오늘 나온 뉴스들의 많은 뉴스 중에 FTX 사태에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사태로 인한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결국 세계 뭐 2위, 3위를 달리는 거래소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서, 또 여기에 뭐 한국인들이 가장 또 투자를 많이 했다는 뭐 그런 소리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어쨌든 FTX 사태가 좀 마무리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인을 가지고 추가로 투자하거나 하기가 막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금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가끔 어, 방송을 끄고 기침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켓 인덱스를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업비트의 마켓 인덱스죠. 업비트의 마켓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업비트가 처음 시작할 때 179개 코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9개의 마켓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비트가 지금 한국에서 빗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래소죠. 그래서 업비트 거래소가 가장 유동성도 빠르고 사고 파는 것도 굉장히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이용해서 저도 방송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빗썸이 더 많이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많은 대다수의 한국인 투자자들은 업비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업비트를 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79개의 코인과 마켓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여기 동향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향을 보면 마켓 인덱스가 있고 알트코인 마켓 인덱스가 있는 거고 탑 10과 탑 30이 있는 거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으로 움직이는 관련된 그런 마켓 인덱스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래소에 보면은 뭐 원화로 거래되는 코인들,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코인들, 그 다음에 US 달러로 거래되는 코인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을 볼 때 대부분 다 이 US 달러로 거래되는 코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켓 인덱스가 이렇게 보면 반등을 해줬는데 결국은 다시 여기의 저점이 4,133원이고 여기가 4,144원이에요. 그냥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쌍바닥이 아니고 이 떨어진 다음에 B파를 맞고 C파로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꼭 생각해 두셔야 돼요. 얘도 비슷하죠. 네, 이렇게 비슷합니다.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뺀 네,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 그럼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비트코인을 보면 우선 이게 제가 월봉이 아니고 주봉이거든요. 주봉인데 주봉을 가지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C파로 완전히 끝났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봤어요. 아까 전에.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파동 여기가 언제냐면 2021년 11월 8일부터 여기 2022년 11월 7일 딱 1년이에요. 1년간 내려오는 이 파동이 여기가 정말 끝이고 다시 시작하는 파동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궁금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거든요. 정말 긍정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끝일 수도 있어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여기가 끝.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락 파동은 이렇게 A, B, C 파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A, B, C 여기까지요. C로 볼게요. 역시 저는 이 그림 그리기를 너무 못해서 이거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되는 건가? 파동이 이렇게 A, B, C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하락 파동의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A 파동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양이 3개나 5개의 파동이 나오고 B 파동은 2개의 파동이죠. A, B, C로 올라오기는 하나, 둘, 3개나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온다는. 그리고 C 파동이 제일 중요해요. C 파동은 무조건 5개 파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A 파동이라고 하면 A 파동은 그냥 크게 보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A 파동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걸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색깔을 바꿔서 진하게 할게요. 안 보여, 안 예쁜데. 여기서부터 에이,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세 개의 파동으로 A 파동이에요. A 파동. 그 다음에 B 파동이 여기 하나, 둘, 셋. 여기가 B 파동. 그 다음에 C 파동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이게 이렇게 끝나는 파동이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왜냐면 3파동보다 5파동이 더 내려갔으니까 이건 5파동으로 끝나는 게 맞기는 해요. 5를 또 세분해서 5개 파동으로 나눈다고 하면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하면 파동으로 봤을 때 5개는 다 나오긴 했어요. 물론 이 5번 파동이 이렇게 짧지 않고 5번 파동도 5개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5번 파동 자체가. 그리고 이게 3의 4파, 3의 5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하락 파동이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주 초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5파의 끝이고 다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5파의 초입 아니면 3파의 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얘가 더 올라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아직도 5에 3파 5파를 막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 하락이 끝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락이 끝인지 아닌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A, B, C로 끝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주봉상은 일목균형표로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 파동이 5파로 끝나고 다시 깨지는 파동이라고 느껴지려면 결국에는 요 고점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5파가 끝난 게 아닌 거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 파동을 넘기지 못하면 5파가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25,150달러. 일봉으로 보면 뭐 제가 일봉으로 보면 이게 4파고 5파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5파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일봉으로 보면 지금 일목균형표로 저희가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아직 기준선 밑에 있고 구름도 아래 있고 뭐 모든 선들의 다 아래 있는데 이제 막 오늘 5일선을 돌파해 줬으니까 뭐 오늘이라도 또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 살만한 타이밍인 거죠. 물론 당연히 5일선 깨지면 팔아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뭐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그런데 혹시라도 또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5일선 돌파해 줬으니까 지금은 또 살만한 타이밍이 온 거기는 해요. 그냥 여기만 놓고 봤을 때. 하지만 여전히 얘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신호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 계속해서 얘를 보고 있으셔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사면은 팔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꼭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향후에도 이게 새로 시작되는 파동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더 하락 파동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라나도 볼게요. 솔라나도 크게 보면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요. 예, 파동의 모양으로 봤을 때도 비슷합니다. 여기가 B파고 또 여기서 A, B, C, 1, 2, 3, 4, 5로 빠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파가 여기서 끝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끝나지 않고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솔라나는 그 이 하락폭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하는 데는 정말 한참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솔라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혹시 솔라나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와서 팔 수는 없는 노릇이고, 팔려고 했으면 이미 팔았어야 돼요. 이미 팔거나 새로 샀다가 만약에 물리신 분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이 무너지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구름대 아래로 내려오면 다 정리하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고 다시 재반등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될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항상 기준선이나 구름은 지켜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도 항상 손절 라인 보고 들어가셔라. 손절 라인 안 보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결국엔 물린다. 그래서 뭐 물린 건 지금 와서 할 수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뭐 사실 답은 없어요. 내가 뭐 돈을 내가 기다리든지 아니면 손절하든지 하는 건데, 뭐 그러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손절할 거고 올라갈 것 같으면 기다릴 건가요? 이미 내 계좌가 망가졌는데, 뭐 저는 얘가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지금 솔라나를 사서 뭐 7, 80% 깨졌다고 하면, 저는 얘가 상패가 된다는 뭐 그런 신호가 있지 않는 이상 저는 기다릴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을 하시든, 얘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오파의 초입일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여기서 끝나고 다시 올라간다는 확실한 증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오파로 끝나고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예, 더 올라가줬으면 하는 거지, 이게 끝나고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얘를 뭐 무조건 홀딩해라, 무조건 뭐 손절해라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저는 만약에 제가 솔라나를 가지고 있다가 뭐 미리 못 팔고 지금 막 엄청 깨졌어요. 뭐 지금 뭐 10% 20%밖에 안 남았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더 이상 뭐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여기서. 음. 참 어렵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투자하실 때는 아 내가 여기 오면 무조건 그래도 내가 1% 2% 손해 보더라도 팔 거야라고 생각하고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가 낭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은 그나마 이게 그 이때 상승하기 전 가격 여기 1200원, 1300원, 1400원을 제가 이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을 그때 가격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아직 구름대 위에 있어서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폴리곤도 이날 언제예요? 이날이었나? 어쨌든 이 장대 음봉이 길게 떨어지는 이날 이제 안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날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폴리곤도 지금 보면 이게 A, B, C일 수 있어요. C인데 어, 다시 얘가 올라간다는 신호를 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일목균형표로 봐도 기준선을 넘어야 되고요. 파동으로 본다고 하면 전고점을 넘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전고점 너무 많이 남아서 1850원이죠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뭐 얘가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향후를 봐야 되겠지만, 오늘 캔들로 봐서는 그냥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뭐 홀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캔들까지는. 음. 그런데 만약 얘가 구름대를 무너뜨리거나 그러면은 어쨌든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름대 무너지면 얘도 한없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이때 이 양봉 나왔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물렸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아니면 여기 근처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기준선 무너지는 이 자리에서라도 팔았어야 되거든요. 1450원 정도에서라도. 지금은 다시 사는 지점이 1450원이니까 여기를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차라리 안 사는 게 지금 현재는 나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폴리곤은 오늘의 방향성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양봉이니까, 뭐 양봉일 때는 저는 파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음봉으로 바뀌거나 이러면 정리를 하더라도 지금은 정리하신 분들은 잘하셨고, 여기서 만약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은 구름대가 무너진다는 그런 지점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구름대 무너지는 건 115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믹스가 오늘 5% 정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 위믹스가 다행히 유의 종목에서 빠질 것 같긴 한데, 아직 유의라고 써 있기는 해요. 유의 종목에서 빠졌으면 좋겠고, 빨리. 위믹스는 여전히 구름대 아래에 있고 기준선 아래에 있으니까 뭐 볼 것도 없죠. 아직 뭐 새로 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새로 사시라고 보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아, 내가 뭐 지금 현재 많이 손해보고 있더라도 홀딩하면 그래도 좀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절하면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예. 회복할, 지금 뭐 이거 손절하고 다른 거 사신다고 해서 걔가 또 많이 올라갈 거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얘를 손절했어요. 내가 얘 뭐 100만 원씩 샀는데 10만 원 돼 갖고 손절을 했어. 90% 잃어서. 아니면 80% 잃어서 20만 원에 손절을 했어요. 그럼 20만 원 투자해 갖고 100만 원 버는 게 지금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얘를 가지고 2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여기 놔뒀다가 100만 원 버는 거나 별반 차이 없을걸요? 왜냐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니까,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선은 뭐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갖고 계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위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여기는 종목들을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 뭐 이거를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꼭 손절할 수 있는 구간 생각하시고 들어가시고, 살 때도 신중하게 사시고, 지금도 얘 이제 5일선 돌파하게 되면 살 수도 있죠. 뭐 얘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5일선이 무너지거나, 얘는 이제 선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 5일선 무너지면 그냥 팔아야 돼요. 내가 손절할 수 있는 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랑, 아니면 뭐 설마 얘가 더 빠지겠어, 계속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 넘어갈 때 사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어요. 기준선 넘어갈 때 사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선에서는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름대 아래에서는 웬만하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정말 세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나와도 사실 구름대 넘어가자마자 다시 무너졌는데, 어쨌든 지금은 FTX 사태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양봉의 흐름이라서 조금 더 올라가 주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제가 또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힘내시고,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판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견디셔서 좋은 성과가 나중에는 꼭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꼭 승리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제 방송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